네, 조정훈입니다. 송경호 중앙지검장님. 최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읽었고요. 굉장히 눈에 띄는 문구가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등등등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이런 법원의 판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의 영장 결정에 대하여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견해가 많습니다. 저희도 그 결과를 당연히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 저는요 이 문구를 보면서 유창원 판사가 결국 야당 대표라서 봐준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이게 일반인이었으면 감안할 내용이 없으면 구속했을 수 있는데 정당의 현직 대표인 거를 감안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하고 정당 대표가 되고 싶어한 그 이유를 유창훈 판사가 완전히 수용한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원의 결정과 근거가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라고 하셨고 우리 지검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전 제도에 대한 문제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번 일을 보고 이 구속영장의 기준이 마치 야구로 치면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게 너무 고무줄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땅볼조차도 스트라이크라고 인정하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닌가. 결국 특정 피의자를 구속할지 아닐지는 이제 형사소송법에 근거하는 거고요. 이거를 적용하는데 검찰과 법원이 둘 다 예규를 운영하고 계시죠. 검찰에도 예규가 있죠. 사건 처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 둘 다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규모의 예규고요. 이거는 법원의 예규입니다. 제가 한 줄 한 줄 읽어봤는데 일치하지가 않아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법원에서는 직업이 쉽게 포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고려 대상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직업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나 봐요. 대검에서는 피의자의 지역사회에서의 거주 기간도 따져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에서 인천으로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것도 고려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기준이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기각률이 지금 18%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였나요? 지금 법원 행정처장하고 질의하는데 18%의 기각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기각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은 우리 자체 처리 기준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살핀 후에 영장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서 영장 청구 시에 구속전 피의자 신문에서 직접 검사가 참석해서 그 관련 사안의 증거와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지금 제가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 이재명 피의자의 구속영장 사례를 놓고 10명의 판사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로 기각할지 영장을 발부할지 해보면 결과가 절대로 10대 0은 아닐 거다. 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다. 동의하십니까?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하여 영장 심사 합의제라든가 또 영장 결정에 대한 항고 등의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중앙지검장으로서 형사법 집행의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이 과연 적절한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절차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중앙지검은 특정 피의자, 이재명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담당 검사 한 명이 결정합니까? 아니면 그 팀과 전체적인 제도 안에서 검토하십니까?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과 지휘부, 저를 비롯한 차장, 부장 모두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검찰에서는 소위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이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검사하는데 법원에서는 영장 판사라는 한 사람이 이걸 다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컨대 이 10명의 판사에게 블라인드 테스트 했으면 이번 사례는 절대 10대 0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5대 5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건 뭐냐? 우리 사법 시스템, 최소한 구속영장에 한해서는 시스템에 움직이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후진국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걸 판단하냐에 따라서 구속이 될 수도 있고 구속이 될 수도 없는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후진국 시스템의 전형을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형사소송법에 대한 해석을 하는 예규는 최소한 법률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일치가 되셔야 됩니다. 검찰의 예규가 다르고 법원의 예규가 다르니 이 18%의 기각률에 상당한 기여를 여기서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법원의 시스템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예규의 차이점도 우리가 사법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좀 더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을 유념하여 검찰권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의 체계를 갖추는 데도 여러 가지 네, 감사합니다.